반갑습니다. 7월 20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오늘도 부산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낮 기온 최고 32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이 오존하고 자외선 지수가 되게 나빠가지고 오후 들면은 거의 매우 나쁨 수준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오후 3시 정도까지는 시민들이 좀 외출을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자 신문일기 시작해 볼게요. 처음 전해드릴 소식은요, 요즘에 휴가철인데 관련해가지고 좀 재밌는 기사가 눈에 띄길래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부산의 관문이죠. 이 부산역에서 이 지자체들이 이 관광객 유치전을 벌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배달 관광 안내, 부산역서 휴가객 유치 경쟁, 이런 기사인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 관문인 부산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머물면서 좀 돈을 써달라, 이렇게 읍소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부산 동구는 동구 관광 서비스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동구의 주요 관광지들을 소개하고 여행객의 짐을 보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한 3,000원, 5,000원 정도를 받고 이 관광객들의 짐을 보관해 주기도 하고요. 또 동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이바구끼를 방문하는 관광객한테는 요금을 한 50% 정도 할인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확실히 좀 동구라는 곳은 주요 관광 코스가 삼복도로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짐을 맡아줘가지고 좀 여행객들이 이동하는 불편도 덜어주고 또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하고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월부터 이 부산역에서 관광객 선점에 나섰다고 하는데 관광객들의 짐을 모아서 숙소까지 배달을 해주는 아재 짐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객이 짐을 맡기면서 숙소가 어디다 알려주면은 이 정해진 시간까지 이 짐을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난 4월부터 해가지고 지난달까지 뭐 길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809건 정도의 이용 실적이 있었다, 상당히 좀 호응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는 뭐 특별하게 해설을 할 내용은 없지만 이 시도 자체가 좀 재밌고 신선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동구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만 이 짐을 맡아주거나 배달해주는 거 상당히 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름도 귀엽죠. 아재 짐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두 지자체가 잘 풀리면은 나중에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부산역에 뛰어들 것 같은데, 진짜 나중에 휴가철 돼가지고 이 구청 관계자들이 이렇게 관광객을 땡겨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 그것도 그거대로 상당히 좀 진풍경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자 국제신문 9면입니다. 다대포까지 낙동강 녹조 라떼가 떠밀려 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 사흘째 녹조가 발생해서 입역이 통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중상류에서 발생한 녹조가 최근 내린 비에 휩쓸려 떠밀려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하구 관계자도 이 다대포 해수욕장 수질은 하구뚝 개방 요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이고 이게 낙동강 하구뚝이랑 거의 인접을 해 있죠, 다대포 해수욕장은. 최근에 합천, 창녕, 함안보에 이 방류량이 늘어나자 낙동강 중상류에 형성된 녹조띠가 최하류인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온 게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녹조 방지를 위해 4대강 16개 보 중에서 낙동강 4곳 포함해가지고 총 6군데 수문을 조금씩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찔끔 개방이 좀 녹조 제거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생명그물의 이준경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물을 흘려 보내줘야 실제로 녹조를 막는 데 좀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다대포 해수욕장까지도 녹조 라떼가 오는 게 반복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사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녹조가 덮친 모습은 좀 상당히 충격적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당연한 것 같은 부분이, 어쨌든 강이라는 건 바다로 흘러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이 녹조 라떼라고 부르는 녹조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드디어는 바다에까지 밀려와서도 그대로 다 보일 만큼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지적대로 좀 근본적으로 강에서의 어떤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거는 계속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언급할 수 있는 점은 다대포 해수욕장은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상당한 상승세를 가지고 왔거든요. 매년 거의 개장 기간 동안에 관광객이 뭐 100만 명, 150만 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대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올해 보면 다대선이 생기면서 특히 올해 여름엔 더 기대를 모았는데 이런 현상이 좀 그런 상승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런 것도 두고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기사는요. 세월호 충격 여파가 해경 절반 우울증을 가져왔다. 이런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해양경찰의 절반 이상이 정신적 충격의 후유증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 해양경찰 PTSD 실태조사를 통해서 설문응답자 6,190명 중에서 3,386명, 절반 이상이죠. 이게 PTSD를 증상을 앓고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전체 조사 대상자 7,007명 중에서 이 변사체를 비롯해서 본인 상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비율은 54.6%, 한 3,800명이 조금 넘는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충격 사건의 종류를 물어본 질문에는 세월호 참사라고 답한 사람의 이 답변자가 1,200명은 조금 넘어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 중에서 81%는 스트레스 관리, 이 PTSD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봤을 때 어떻게 다가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경 직원분들을 만나면 이거에 대한 그 거부감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거의 세월호라는 것 자체가 금기어처럼 취급이 되고 있고, 근데 저는 이런 게 이제 좀 일반 시민보다 해경에서 나타날 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해경이라는 건 해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일선에서 가장 빠르게 이 대처를 해야 되는 국가기관인데, 그런 기관이 특정한 해난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우울증을 넘어서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갖게 되는 거는 나중에도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건 좀 각별하게 관리 그리고 꼭 극복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 신문일기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